자, 여러분, 이어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가 어렵더라? 그래요. 세무조정은 쉬워요. 소득 처분이 어려워요. 회사 내부예요. 유보예요. 그런데요, 그 소득의 귀속자, 이득을 보는 자가 바깥에 있어요. 그러면 사회 유출이 됩니다. 자, 사회 유출의 유형은 크게 배당, 상여, 기사유가 있고, 배당, 상여, 기사유도 아닌 자를 우리는 기타 소득으로 소득세법에서 과세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듯이 요렇게 소득세법에서는 배입이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하는 즉시 주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고 소득을 지급하게 되죠. 그래서 배당, 상여, 기타 소득은 요렇게럼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고요. 대신 기사유일 경우에는 어차피 국가, 본인에게 귀속이 되는 거죠. 그죠? 개인이나 법인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굳이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더라? 요거 조정만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우리는 세무 조정 또는 법인 조정이라고 부르고요. 자, 요 부분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소득 처분이라고 한다. 자, 어떠셨어요? 여러분들 다 배우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요 세무 조정한 요 내용을 기록을 해야 되잖아요. 서식이 있겠죠, 당연히. 자, 여러분들 이거 세무 조정한 거를 적어야 돼요. 어디다 적을 거예요? 1번 내 다이어리, 2번 신문지, 3번 장부. 너무 없어 보이나요? 수업이 여러분들? 그죠? 장부에다가 기록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장부 이름을 줄여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여러분 소조합이라고 불러요. 어떻게 기사유 각사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외울 게 좀 많죠 여러분들. 대신 3주만 고생하자고 했어 나랑. 여러분들 지금 2주차죠? 한 주만 더 고생하면 된다. 1급 다 배웠다. 법인 조정 들어가면 1급이잖아요. TAT도 그렇고. 자, 소조합이 뭐냐면 너 소득 금액을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어요? 소득 금액. 회계에서 이익 개념을 배우고 있죠. 법인세법상 이익을 배우고 있잖아요. 너 소득 금액을 조정했어? 그럼 그거 합계표라는 요 장부에다가 기록해. 그래서 얘를 줄여서 소조합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다 했습니다. 세무조정 및 소득 처분한 내용을 어디에다가 기록한다?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제가 줄여서 소조합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약간의 감은 잡으셨을 거예요. 자, 사례 2와 사례 2를 한번 또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여기 세무조정 답지 일단 보지 마시고 일단 문제만 제가 한 1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자, 첫 번째 사례 문제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거래처를 방문했어요. 그런데 주차 위반 과태료 지급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뭐 과태료, 그다음에 뭐 벌금, 과료 이런 거 내는 거 있죠, 여러분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업무 관련성과 있는 거예요. 아니, 거래처 방문하다가 너무 늦은 거야. 그래서 제가 신호 위반하고 빨리 달리다가 딱지를 하나 끄는 거죠. 그래서 기업회계는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요. 차변의 세금과 공과, 뭐 대변의 현금 나갔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금과 공과를 인정해주면
사회 질서가 혼란을 유발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조금 뽀다구 있는 말로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제재 목적 벌과금이라고 불러요. 제재 목적 벌과금.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 이거는 내가 하지 말라고 너한테 제재하려고 만든 벌금, 과료, 과태료인데 여러분 이거를 비용으로 인정해 주면 주차 위반이든지 이런 걸 다 지킬까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송금불산입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거 처음 아셨죠? 그죠? 이제부터 아셔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렇게 처리했으면 뭘로 날리고? 송금불사님 날리시고요. 왜 비용으로 인정 안 해줄 거니까. 그리고 주차 위반 과태료 7만 원 내용 간단하게 써주시고요. 자, 요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왜 기사유예요? 사회 유출 중 기타 사회 유출이에요. 여러분 요거 어디다 내나요? 구청이나 이런 데다 내죠. 국가기관에 들어갔잖아. 국가나 지자체 귀속됐어. 그럼 어떻게 가시면 돼요? 예, 기사유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저는 여러분들 이걸 알고 있었어. 제재 목적 벌과금은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이런 회계 처리를 안 했어. 그러면 세무 조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세무 조정할 일이 없잖아. 그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이번 학기 때 법인 조정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세무 조정을 안 해도 되는 걸 굳이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 사례 2는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실무에서 엄청 많이 발생하죠. 그죠? 그래서 실무에서도 당연히 이거 네가 업무와 관련해서 교통 위반을 하든 안 하든 이건 절대 안 돼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되셨고요. 자, 사례 3을 한번 볼게요. 김 과장이 개인적인 지출로 15만 원 이렇게 접대비 처리했대요. 그러니까 느낌 딱 오시죠? 과장님이 뭐 식구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법인카드로 쓴 거죠. 법인카드로. 뭐 현금으로 썼든지 간에 이렇게 개인적인 지출로. 그러놓고선 살포시 이렇게 얼렁뚱땅 접대비 15만 원. 대변의 현금으로 얼마? 15만 원 이렇게 떤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여기 개인적인 지출이죠, 여러분들. 여기 개인적인 지출. 딱 걸렸습니다. 이거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어요? 당연히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겠죠? 자, 세무 조정은 어떻게 돼요? 일단 송금불산입이에요. 왜? 비용으로 인정 안 해주니까. 그리고 내용은 간단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TAT 1급에서도 요 내용 쓰는 난 있죠. 요거는 채점이 들어가지 않아요. 채점이 들어가는 부분은 뭐냐면 여기 송금불산입 그 다음에 요 소득처분만 채점에 들어가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내용은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질문을 했을 때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만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간단하게 사적 적대비 15만 원 쓸 거고요. 자, 요게 중요해요. 요 소득처분이 중요해요. 요거 소득처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15만 원 누구가 이득을 봤어요? 김 과장의 이득을 봤죠? 그럼 김 과장의 상여로 처분이 됩니다. 그러면 근로소득이 늘어나요. 다시 신고하셔야 돼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다 한 거야, 여러분들. 거의 송금불산입이 거의 80에서 90%다. 저랑 이론에서 나오는 13가지. 그러나 실무에서는 6가지 정도만. 그래서 훨씬 깔끔하고 약간 고급진 거 배운 느낌? 그죠, 여러분들? 그런 느낌 드실 거예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부터는요, 기본적인 거는 지금 방금 한 것까지 각사소가 뭔지, 기업회계상 이익을 법인세법상 이익인 각사소로 바꿀 거야. 바꾸려다 보니까 더해 빼기, 더해 가산조정, 빼기 차감조정이 생기겠죠? 요거를 세무조정이라고 하고 그 세무조정으로 인해서 그 소득에 대해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죠. 그거를 밝혀내는 일,
소득 처분이라고 한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내가 방금 적은 세무조정 and 소득 처분을 어디다가 적는다? 소조합에다가 적는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렇게 기본 세팅 다 하셨고요. 저와 함께 법인세 기초, 이제부터는 교재. 자, 참고로 여러분들 그 제가 프린트 하라는 거 있었죠? 그 프린트 하라는 것과 교재에 나와 있는 거기 문제를 시험 문제로 낼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181쪽. 자, 노란색 책도 가능하고요. 파란색 책도 가능합니다. 제가 개정된 거 다 체크해 드릴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교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교재 안 사신 분들은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요거 복사라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좀 지금 사기에는 돈 아까우니까 복사라도 하셔서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돼요. 저는 간단하게 내용 정리만 해 드릴 테니까요. 자, 181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셨나요? 자, 이제 가볼게요. 일단 제가 깔끔하게 정리는 했고요. 혹시 설명이 부족하시다면 여러분들 꼭 책을 읽어봐 주셔야 됩니다. 자, 법인세의 의의는 뭐예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이게 뭐 법인세죠.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법인의 종류, 별표. 자, 여러분 법인의 종류가요. 크게 4가지로 나뉘거든요. 자, 1번, 2번 묶을 거고요. 3번, 4번 묶을게요. 일단 법인의 종류는 여러분들 국적과 상관이 없습니다. 요거 중요했습니다. 여러분들 국적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맥도널드 내국 법인일 것 같아요? 외국 법인일 것 같아요? 맥도널드 뭐 구글 그죠? 약간 외국 느낌 나죠? 우리나라 기업은 아닌 것 같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국적이랑은 상관없어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 별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점 소재지주의예요. 요거 별표. 여러분 본점 또는 주사무소라고 하는데요. 주사무소는 비영리 법인에서는 주사무소라는 용어를 씁니다. 비영리 법인에서는 여러분들 본점을 주사무소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대부분 비영리 법인보다는 영리 법인으로 여러분들 취업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제가 주사무소라는 말은 빼버리고 이제부터는 본점이라는 용어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 본점이 결론은 대한민국에 있어? 대한민국에 있어? 본점. 그러면 내국법인이에요. 끝. 그러니까 국적이 외국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자, 미리 가볼게요, 여러분. 소득세법에서도 국적과 상관없었잖아요. 국적과 상관없이 너가 우리나라에 183일이었죠? 기억나세요? 너 183일이나 우리나라에 거소했니? 그러면 너는 외국인이지만 뭘로 간주할 거야? 그렇죠. 소득세법에서 거주자로 간주했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거주자로 본다. 국적 상관없다. 똑같이 법인도 국적 상관없이 본점이 대한민국에 있어? 그럼 내국법인이에요. 그러면 본점이 외국에 있어? 그럼 너는 외국법인이에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여러분 삼성전자를 빼먹었네요. 삼성전자가 국적이 어디에 있어요? 본점이 국적이란다. 본점이 어디에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죠. 그럼 뭐예요? 삼성전자는 수원에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예, 내국법인이에요. 그런데 맥도널드, 버거킹. 왜 다 햄버거로만 가죠, 여러분들? 이게 먹고 싶은가 봐, 오늘, 그치? 버거킹, 맥도널드, 본점이 외국에 있죠? 그럼 외국법인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소득세법상 뭘 같이 기억하자? 그렇죠. 거소 구분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크게 내국이냐 외국으로 구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영리와 비영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도요, 조심하실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영리 사업을 해요. 그럼 영리고요. 영리 사업을 안 해요. 그럼 비영리로 알고 계시잖아요. 물론 틀린 것도 아니지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배당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영리와 비영리가 나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법인. 그죠? 무슨 기부단체 이런 데는요. 영리사업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배당을 하지 않는 거죠. 요거. 완전 중요했습니다. 단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과세가 이루어지겠죠. 비영리지만 수익사업을 하면 과세. 그 수익사업을 한 부분에 한해서는 뭐가 되나요? 예, 과세를 하겠다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와서 여러분 이 내국법인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살펴볼 거예요. 저랑은 별표. 여러분들은 아마 내국 영리법인에 취업을 하겠죠? 아니 그럴 거 아니야. 본점이 대한민국에 있고 영리사업을 하는 곳에 취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1번, 3번과 관련돼서 우리는 주로 수업을 하게 될 거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1번이 돼버리잖아? 그러면 완전 무서운 게 있어요. 무제한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너를 무제한 납세 의무자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소득세법에서도 거주자가 돼버리면 무제한 납세 의무자라 그래서 네가 국내에서 번 거 당연히 과세가 이루어지고요. 네가 외국에서 번 거 모두 과세가 됩니다. 그렇지만 두 번 과세를 또 때려버리면 여러분들 이중과세가 돼버리죠. 그래서 알았어 흥분하지 마. 너 외국에서 납부한 외국 납부 세액공제라는 걸 통해서 외국에서 낸 거는 빼줘요. 별표, 정리. 자, 다시 갑니다. 여러분, 내국영리법인은 무제한 납세 의무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서 번 거 당연히 과세하고요. 삼성전자가 외국에서 핸드폰 판 거 있죠? 그것도 당연히 과세가 돼요. 합산해서. 대신 두 번 내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았어. 네가 미국에서 낸 거 그거는 내가 세액공제라는 제도로 해서 내가 빼줄게. 그게 외국 납부 세액공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맨 뒷부분에 가면 다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납세지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납세지는 아주 쉬워요. 우리가 법인의 종류를 뭘로 살펴봤죠? 너 본점이 우리나라에 있어? 본점이 외국에 있어? 그죠? 그거였었잖아요. 법인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의 주소지. 여러분 주소지가 헷갈리면 소재지가 헷갈리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 너 어디다가 납부할 거냐? 여러분 이거 소득세법도 똑같아요. 소득세법상 납세지는 주민등록상 이었었죠. 기억나세요? 주민등록상 소재지. 저는 강남에 살아요, 여러분들. 예, 강남 수서 근처에 살거든요. 그럼 저는 강남 세무서에 납세지가 될 것이고요. 만약에 삼성전자예요. 그럼 삼성전자가 수원에 있죠, 여러분들. 법인 등기부상 본점이죠. 그래서 수원이 관할 세무서, 거기가 납세지가 될 것입니다. 어려운 거 없으시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주사무소는 빼고 설명해 드릴게요. 주사무소는 뭐라고 부른다? 비영리법인에서 본점을 주사무소라고 한다. 자, 외국법인 가볼게요. 여러분, 외국법인은요, 본점이 어디에 있어요? 본점이 외국에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국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당연히 납세지가 되겠죠.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가 있어요. 외국법인은. 한 3군데, 4군데 돼.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야, 너 많이 버는 장소 있죠? 사업 수익 금액, 그러니까 매출액이 많이 나오는 곳, 거기를
우리는 납세지로 볼 거야. 그 뜻입니다. 자, 이 납세지와 법인의 종류는 객관식 문제로 많이 출제되는 문제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어렵지는 않은 개념이죠. 꼼꼼하게 요 날짜 같은 건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얘도 중요한데 여러분 납세지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삼성전자가 수원에 있다가 강남으로 이사를 갔어. 예를 들자면 얘는요 이전한 거예요. 이전 주소지가. 그럼 납세지를 어떻게 해야 돼? 변경해야겠죠? 내가 수원에서 나 강남으로 이사했어. 그러면 변경일로부터 이사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변경 전에다 하겠어? 변경 후에다 하겠어, 여러분? 아니, 내가 이사 갔으니까 이사 간 수원에서 강남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저 이사했어요 라고 제출해야겠죠. 되셨나요? 오케이 바리. 그런데 여러분 이거 납세지 지정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국가가 하는 거야. 국가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약간 냄새가 나. 그리고 약간 다단계 냄새도 나고 이상하다. 분명히 3개월 전에 저기 지방에 있던 법인이 갑자기 여기서 또 법인이 똑같은 이름으로 생기고 막 느낌이 약간 나는 거야. 그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납세지를 국가가 지정할 수 있어요. 콕 집어서 야 너 여기다가 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대신 약간 냄새나고 조세 포탈의 우려가 있고 약간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콕 집어서 야 너 수원에다 내. 너 분당에다 내. 너 강남에다 내. 라고 법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납세지 변경은요. 납세 의무자가 하는 거고요. 헷갈리시면 여러분들 이거는 법인이 하는 거야. 해당 법인이. 근데 납세지 지정은 뭐야? 국가가 하는 거야. 대신 알려줘야겠죠. 국가가 지정을 했으니까 그 법인은 모를 거 아니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그러니까 결산하고 40일 이내에 법인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당연하겠지. 안 알려주면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숫자 시험 문제에 오방지게 많이 나옵니다. 과세기간 가볼까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어려운 부분 아니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나갈게요. 여러분 과세기간 요거를 법인세법에서는 사업연다라고 불렀어요. 기억나세요? 저랑 첫 주에. 소득세법은 과세기간을 선택할 수 없지만 법인은 과세기간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연도라는 개념을 쓴다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구하자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각사소,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법인은 사업연도를 초이스할 수가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단 몇 년만 초과하지 않으면 돼. 1년만 초과하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설립했다가 우리나라는 90% 이상이 다 12월 31일 결산을 하잖아요. 그럼 보기가 안 좋죠. 재무제표가. 그래서 그때 변경하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힘들지는 않겠지만 요 법인세 기초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니까 꼭 암기를 요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볼게요. 사업연도. 자, 여러분 정관이나 법령, 규칙 등의 회계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국법인은 사업연도를 정하여 법인 설립신고 또는 사업자 등록증과 함께 신고해야 돼요. 당연하겠지. 왜냐하면 소득세는 제가 과세기간을 선택할 수 없이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굳이 신고를 안 해도 돼요. 근데 법인은 아니라 그랬잖아. 지금이 9월인데 여러분 나 9월 법인 차리고 싶으면 내년 1월 1일 날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꼭 신고하셔야 돼요. 대신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무조건 이걸로 간주를 할 거고요. 일단 나는 9월 1일 날 법인을 사업연도를 신고할 거고요. 대신 9월 1일부터 나는 8월 31일 날이 뭐가 되겠어요? 나의 사업연도가 되겠죠. 대신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변경을 해야 좀 예쁘겠죠. 그럼 8월 30일로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니까 원래 법인세 신고는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예요.
3개월 이내죠. 그러면 8, 9, 10, 11. 11월 30날까지 법인세 신고하면서 저 이제부터는요. 이제 올해부터는요. 사업연도를 1월 1일부터 할래요 라고 요때 변경 신고를 같이 하시면 돼요. 플러스로. 거기까지만. 더 이상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일단은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뭐가 중요한 거라고? 일단 9월부터 8월 31일 이게 여러분들 2021년이라고 간주해 볼게요. 그럼 제가 2020년도에 일단 오픈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8월 31일이니까 이렇게 해서 요때 법인세 신고하면서 저 2022년도부터는요. 1월 1일부터 사업연도 할게요. 라고 11월 30날까지 신고하라 그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랑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잠깐 끊었다가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